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통신과 에너지 등 핵심 사업 영역의 체질 변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인적 분할로 중간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SK텔레콤의 비통신 사업하고 그리고 자회사 SK하이닉스를 떼어내고 그 위에다 이제 투자 전문 회사를 세우는 그러한 구조를 이제 세우는 것인데요. 자, SK텔레콤은 이제 이번 그 지배구조 개편으로서 통신을 넘어가지고 ICT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러한 그 포부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을지, 그리고 SK텔레콤이 비통신 사업 부문에서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앞서 나갈지,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비즈니스 포스트의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박혜린 기자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 지금 SK텔레콤을 비롯한 여러 통신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 시장 영역에서 서로 선점하겠다는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그룹도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이끄는 그 ICT 투자 전문회사, 이 출범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SK텔레콤이 이 비통신 부문에서 과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지만 미디어 컨텐츠, 커머스, 보안, 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봇 등 통신을 벗어난 신사업 영역에서는 사실 기타 경쟁 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분야에서는 기존 통신 분야 경쟁 기업 외에 각 분야의 정통 사업자, 글로벌 기업들을 경쟁자로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거를 좀 들어보니까 비통신 사업 부분에서는 SK텔레콤이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네요. 자, 지금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들의 벽이 워낙 높고요. 그리고 커머스, 또 모빌리티 영역, 여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이나 첨단 기술 영역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성장 기회가 많고 어떤 시장의 승자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5G나 ICT 부분 기술들을 통해 첨단 기술 영역까지 SK텔레콤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히 넓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이제 투자 전문 인력과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추고 일종의 이제 투자 전문 지주회사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러한 체제 변화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SK텔레콤 신설투자회사는 사업회사에서 독립된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나 기업, 사업 등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영역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유연한 투자 활동이 가능한 점이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커머스 등 각 사업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기술 변화가 빠르다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 전문 지주사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제 KT,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KT도 이제 비통신 사업을 새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부문을 분사하고 그리고 신설 사업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 방향하고 좀 SK텔레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SK텔레콤은 결국 중간 지주사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 다른 사업 영역의 비통신 자회사들 사이에 사업적 시너지, 그리고 공동 기술 연구나 투자 이런 부분에서 그냥 독립적인 다른 기업으로 있는 것보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 신설투자회사의 운영을 맡긴 그 경영진, 이 면면을 보면 굉장히 여기 눈길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박정호 사장을 비롯해서 그룹 내 이제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신설투자회사 경영진에는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 원 센터장 부사장, 노종원 SK하이닉스 경영지원 담당 부사장 등이 합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바로 그 박정호 사장과 함께 그룹의 이제 굵직한 그런 인수합병을 이끌었을 때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일단 윤풍영 부사장은 SK하이닉스 인수, SKCNC와 SK합병, 그리고 11번가의 분할과 투자 유치, 컨텐츠 웨이브 출범 등 박정호 사장이 주도한 대부분의 인수합병과 조직 개편 작업에서 호흡을 맞췄었던 인물이고요. 노종원 부사장도 SK텔레콤, SK하이닉스에서 일하면서 그룹 정보통신과 반도체 분야의 사업 전략, 그리고 인수합병 등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노 부사장의 경우에는 2018년 SK텔레콤이 신설한 유니콘 랩스 조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경영진 구성을 살펴보니까 이제 SK텔레콤이 비통신 사업 부문을 강화해서 ICT 기업으로 변모한다. 이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태원 회장이 계속 강조했었던 딥 체인지, 그 근본적인 혁신, 이것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 딥 체인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딥체인지는 근본적 혁신을 말하는 건데요. 최태원 회장은 평소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업이 세상의 변화보다 느리게 바뀐다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SK텔레콤에서 이번에 비통신 부문을 육성하는 게 단순히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정말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이게 바로 딥 체인지를 본격화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신설투자회사를 맡게 된 박정호 사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정호 사장은 올해 1월 SK하이닉스 부회장에 오른 뒤 혁신의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의 사업 영역, 나아가 ICT 세상에서 1등이 되겠다는 꿈을 꾸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정호 사장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신설투자회사 사업 전략과 비전 자료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커머스, 보안, 모빌리티 등 고객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부터 양자 암호 보안,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등 고성장 혁신 기술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해 SK텔레콤을 통신기업에서 기술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새롭게 펼쳐지는 게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확실한 1위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SK그룹은 1989년 통신사업에 진출해 1994년 한국이동통신, 현재 SK텔레콤을 인수해 성장한 뒤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이동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 등으로 2018년, 2019년 무선 서비스 매출이 연이어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고 2020년 실적이 회복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야로 평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장악력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현금 창출을 쭉 해가는 것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더 이상 기업 가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이제 아니라는 거군요. 네, SK텔레콤 2020년 실적만 봐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은 2020년 이동통신 사업 부문 한 해 매출 성장률은 2.8%로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주는 비통신 사업과 확실히 비교됩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SK텔레콤 통신사업회사에 소속된 무선통신사업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유선통신사업 등 통신사업은 여전히 SK텔레콤 전체 연결 기준 매출의 8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등에서는 SK텔레콤 인적 분할 뒤 통신사업회사의 가치를 13조 원에서 15조 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최근 SK텔레콤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21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은 지금도 거둬들이는 매출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스스로 뭐 대내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빅테크 기업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비통신 사업과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나 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최태원 회장은 2019년 그룹 CEO들을 모아놓은 세미나에서 뭐 최고 경영자들한테 우리는 이제 기존에 투입하고 있는 자원을 3년 안으로 모두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게임을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SK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가치를 지금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확대 경영회의에서 항상 딥체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체적인 실행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한계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이다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극복해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딥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SK그룹이 이러한 딥 체인지를 통해서 SK텔레콤의 통신사업 부문을 이제는 ICT 기업으로 변모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K그룹의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 부문, SK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